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27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여러분께 27회 중급에 대한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첫째, 정치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정치사의 비중이 물론 높았지만요. 뭐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이제 문화 파트도 이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출제 빈도가. 그런데 이번 27회에서는 거의 뭐 3분의 2, 거의 70%에 육박하는 문제가 이제 정치사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공부하실 때 정치사에 좀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둘째는요. 그전에는 이제 특정 단원에서 좀 많이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27회에서는 좀 단원별로 골고루 또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단원에만 여러분들 몰두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7회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사이 문제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사이 문제. 뭐냐면은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사의 어떤 역사를 그냥 암기한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들, 여러분들의 흐름들을 또 파악하는 문제들이 또 상당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지도는 지금부터 약 2만 년의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한반도 지역에 살았던 땡땡땡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한반도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빙하기 때 모습이에요. 빙하기 때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석기라고 한다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 우리가 뭐 70만 년 전. 자, 이거 연도는 굳이 외울 필요 없죠. 70만 년 전. 70만 년 전이고, 뭐 신석기 하면은 여러분들 언제요? 예. 기원전 8,000년경 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업혁명, 바로 이제 신석기 혁명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능해진 건 뭘까요? 빙하기 내에서 농업이 가능했을까요?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2만 년 전이라고 나왔어요.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석기가 뭐 이 연도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이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이라는데 이 빙하기 시대에는 농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공부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구석기예요, 구석기. 그렇죠? 구석기. 자, 보겠습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한 시를 뽑았습니다. 자, 이거 언제입니까? 예,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자, 가락바퀴 여러분들 키워드입니다. 신석기 키워드이죠. 그렇죠? 그리고 빗살무늬 톡이 나옵니다. 자, 어디입니까? 자, 신석기죠. 자,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자, 고인돌 나왔습니다. 고인돌 언제예요? 자, 청동기입니다. 자, 그리고 뗀석기 나왔습니다. 뗀석기 이거 어디입니까? 자, 구석기 시대죠. 그다음에 반달돌칼 나왔습니다. 반달돌칼. 반달돌칼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쉽습니다. 1번 문제 꼭 나오죠. 그렇죠?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들 1번 문제에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는 간단하게 시대별 특징들 파악하고 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키워드.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뭐 내용을 이해한다, 뭐 흐름을 파악한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문제에서 항상 제시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다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알지 않고 어떤 핵심 키워드만 알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깊은 산이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이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한다. 산골짜기 동네가 상당히 산이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좋은 토지가 또 없대요.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대. 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동네였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들은 경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하호는 먼 곳에서 곡식 물고기 소금을 짊어지고서 대가에 공급하였다. 대가, 하호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큰 창고가 있고 집집마다 창고가 있었으니 그걸 부경을 했다. 요건 여러분들 거의 생소할 거야. 생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토지가 없고 산골짜기가 많고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대가와 하호 이러한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 찾아내신다면 이 지역이 어디다? 어느 나라다? 고구려 지역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나라다. 여러분들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병란도에서 교육을 하는 송상이 요건 이제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고려시대고요. 진대법 실시 소식에 기뻐하는 농민. 자, 진대법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고국 천황 때 당시 재상이었던 을파소가 왕에게 진대법을 제안을 하게 되죠. 건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실시하게 됩니다. 진대법. 이것도 역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자,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3번. 상평통보를 내고 비녀를 사는 부인. 상평통보 조선 후기입니다. 숙종 때죠. 자,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자, 그다음에 금속활자로 불경을 인쇄하는 승려. 금속활자.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금속활자. 자, 그리고 이제 금속활자 승려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 이제 청주 흥덕사에서 이제 금속활자 본, 그쵸? 직지가 이때 인쇄가 되죠. 자, 이거는 언제입니까? 고려입니다. 고려. 역시 고려고요. 소에서 생산된 종이를 운반한. 자, 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소. 자, 소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소는 표현은 역시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소부곡. 예. 신부는 양인이지만 천민대우를 받았던 그 아주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소부곡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쭉 언제까지 고려시대까지 유지됐는데, 자, 고려시대 향소부곡민들은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했었고 소민들은 주로 이제 수공업에 종사했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개념 강의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들은 상당히 어떤 그 대우적인 면에 있어서 양민들보다 상당히 천한 대우를 받았었고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 자,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인터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남쪽에서 성장한 나라, 고조선 멸망 이후. 자, 근데 이 나라는 뭐가 있나? 신지, 읍차. 그 다음에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열렸대요. 자, 요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사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만. 사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사만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예. 특히 이제 사회 풍습들 꼭 체크하고 가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천군이 관장하는 소도가 있어요. 자, 천군, 소도. 자, 이거 어디입니까? 예, 역시 사만이죠. 예, 사만입니다. 자, 정답이 나왔네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고구려의 소금과 어물 등의 곡물을 바쳤다. 이건 참 누굽니까? 옥동이들, 옥동자. 그쵸? 옥저, 동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옥저, 동해. 그 다음 당군, 과마, 반어피대 특산물이 있었대요. 예, 이거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 자, 마가우가 저가 구가에 사출도를 다스렸다. 사출도 나옵니다. 사출도. 자, 이거 어디입니까? 부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사실들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제 2번이 되겠죠. 그쵸? 2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반드시 여러분들 각 나라별 특징들 여러분들 꼭 체크하고 가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4번.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디랍니까? 공주 공산성에 왔대요. 여기에는 두 번째 도읍이었던 웅진이 바로 이곳이죠. 자, 웅진 시대의 모습입니다. 백제입니다. 백제. 자, 백제가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무엇인가요? 자, 웅진천도와 관련된 거죠. 웅진천도. 왜 백제는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겼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왕이 간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기 때문이다? 성왕이 간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건 뭐 때문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한강유역이죠. 한강유역을 차지합니다. 성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했어요. 누구랑? with 누구랑 함께? 진흥왕이랑 신라 진흥왕이랑 힘을 합쳐서 당시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유역을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진흥왕이 이 한강유역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왕이 열 받는 거죠. 예, 열 받았어요. 열 받아갖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라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디서? 관산성 전투에서. 관산성, 지금의 이제 충북 옥천이라는 지역이에요.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전사합니다. 전사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건데 웅진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이다. 자, 황산벌 전투는 언제입니까? 결국 이제 나당 연합군이, 그렇죠? 나당 연합군이 누구에게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죠. 나당 연합군과 백제군이. 결국은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백제군이 결국은 백제가 멸망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웅진천도 역시 관련이 없고요. 자,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천도가 수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왕이 자신의 세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또 천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부분 많은 어떤 그 왕들이 천도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장수왕이 있어요. 장수왕. 장수왕이 어디로? 평양으로 천도할 때,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국내성이 이제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는데 평양으로 천도하는 거는 물론 남진 정책이 있었다. 남진 정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국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귀족 세력들을 또 억누르기 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평양으로 천도했죠. 요 3번은 이제 장수왕의 어떤 천도가 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강역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영향으로. 자, 이거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하죠. 동맹. 자, 동맹을 하게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당시 한강역을 뺏겼죠. 그러면서 이제 한강역을 등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천도지만 백제의 천도와 장수왕의 천도는 천도라는 이름은 같지만 어떤 그 배경은 다르다는 거죠. 평양천도는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남쪽으로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백제의 어떤 웅진천도는 뭡니까? 바로 고구려의 공격, 장수왕의 공격이었습니다. 장수왕의 공격으로 결국은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한강역을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낙랑군에 공격하여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야, 이거는 뭘까요? 이거 언제입니까? 고구려 미천왕 때입니다. 미천왕 때. 낙랑군을 몰아내고 중국 세력을 완전히 이제 쫓아내게 되는 거죠. 한반도 내에서. 자, 4번의 정답 4번. 자, 여러분들 쉽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5번. 대화를 나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대화를. 자, 여기서 핵심 거는 뭡니까? 내신 좌평이 있고 육좌평이 있고요. 그다음 16등급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는 뭐 몇 관등이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뭐 17관등이니 아니면 뭐 10여 관등이니 이런 걸 안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관직명들이 나오죠. 좌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좌평. 자,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관등은 16등급으로 나왔다. 자, 우리도 이제 공무원들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공무원들. 그 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1급 공무원부터 해서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등을 나눕니다. 예, 관등을 나눈다. 자, 이건 언제냐? 좌평. 여기서 이제 관등을 나누는데 요 좌평이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백제예요, 백제. 백제가 바로 이제 좌평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육좌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백제에서 가장 큰 재상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상좌평이 되겠죠. 상좌평. 자, 신라에도 있었죠. 신라에는 뭐가? 상대등. 그리고 고구려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대대로. 이러한 재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좌평이라고 한다. 백제에 대한 얘기구나. 백제 중에서 자, 관등을 나누도록 했던 왕, 관등제를 마련했던 왕, 누굽니까? 바로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그쵸? 백제가 이제 근초광. 우리 백제하면 이제 근초광만 떠오르는데 그 근초광이 전성기를 차지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이제 고위왕들의 어떤 많은 치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왕들의 치적이 있었기에 이제 근초광이 이제 전성기를 또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고위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거 근초광입니다. 근초광. 그 다음에요. 불교를 공인하였다. 요거는 이제 어느 왕이냐?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그다음에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자, 요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관등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요. 관복도 같이 마련합니다.
색깔을 납니다. 그 등급에 맞게 색깔을 입히는 거죠. 왜냐하면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별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니면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에 각 학년마다 뭐가 다릅니까? 명찰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공복을 또 제정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국호를 남부위로 바꿨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성왕 때입니다. 성왕 때. 자, 그 지방의 22담로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령왕 때의 모습입니다. 무령왕 때. 무령왕 때 모습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그림으로 보는 삼국시대의 인물입니다. 자, 영유왕을 제거했대요. 영유왕 제거했다. 자, 잘 모르시겠죠. 그쵸? 망리지가 되었다. 망리지. 자, 여러분들 우리 고구려의 재상, 고구려의 가장 큰 재상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대대로였습니다. 대대로. 근데 이제 고구려 말이 되면요. 고구려 후기가 되면은 이제 대대로와 있고 그다음에 대대로가 이제 망리지라고 해서 이제 최종 실권자로서 최종 실권자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망리지가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망리지. 나중에 이제 망리지가 망리보다 더 위에 있는 대망리지라는 어떤 친구를 달기도 했었죠. 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연개소문이 연개소문. 연개소문. 자, 연개소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진덕 여왕의 뒤를 이어서 진골 출신의 최초의 신라의 왕이 되었다.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 뭡니까? 태종 무열왕이죠. 무열왕. 그렇죠? 김춘추입니다. 태종 무열왕. 무열왕 누구? 김춘추죠. 김춘추.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쭉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신라의 대하성을 빼앗았다. 신라의 대하성을 빼앗았다. 자, 이 신라의 대하성을 빼앗는 건 누굽니까?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자, 의자왕. 네. 자,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자, 이거는 누굴까요? 자,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 을지문덕.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여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자, 이게 바로 김춘추의 활동입니다. 삼국 통일에 있어서 또 혁혁한 공을 세웠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춘추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자,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거는 누굴까요? 요거는 이제 김춘추 이후에 그 다음 왕위를 이었었던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은 이 고구려를 평양성을 함락시킨과 동시에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평양성을 함락시킨과 동시에 나중에 이제 나당 전쟁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이뤄내게 되죠. 문무왕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나 당과 군사동맹을 맺어 체결했다. 군사동맹을 맺은 거는 누굽니까? 나에 해당하는 거죠. 김춘추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거 6번 문제를 보니까 약간 좀 삼국통일의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삼국통일의 과정들 아셔야겠죠? 분명히. 그렇죠? 네, 삼국통일의 과정 여러분들 반드시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삼국통일 과정들 꼭 살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들 보시라. 자, 7번 보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버풍왕 19년 자, 버풍왕입니다. 신라왕이죠. 신라왕 버풍왕 신라입니다. 자, 가의 왕이 김구해가 왕비 3명의 아들 즉 첫째 노종 무력을 데리고 나라에 찾고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답니다. 요 나라 왕이 와서 항복했대요. 신라에서 항복했다. 자, 신라에 항복한 왕, 신라에 항복했던 나라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야가 있죠. 가야가 있습니다. 가야 중에서 자, 금관가야.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나라 바로 금관가야가 있고 대가야가 있죠. 자,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야 연맹 중에서도 이제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세력이 바로 이제 금관가야가 되었고요. 대가야는 이제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자,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 세력권이 넘어가냐? 연맹체였습니다. 넘어가냐? 바로 이제 고구려군의 공격이죠. 고구려 공격입니다. 고구려군의 공격. 자, 이 고구려군의 공격이 상당히 이 가야 연맹체를 흔들어 놓았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어디 보면 또 그 왜와 어떤 좀 약간 협력 관계에 있었던 금관가야까지 냅다 더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관가야가 이제 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완전 매롱 상태가 되죠. 그렇죠? 연맹 왕국에서는 언제든지 왕을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도세력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완전히 세력을 잃고 누구에게? 대가야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갔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야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가야 중에서 어디?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 그렇죠? 그래서 금강가야는 매롱이 됐는데 요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언제? 법흥왕 532년 법흥왕 때 완전히 멸망이 됐고요. 대가야 같은 경우는 언제? 진흥왕 때 562년 진흥왕 때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귀족 대표하는 상대 등이 있었다. 이거는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제각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이 고구려. 네. 자, 지방행정구역을 구주 5소경으로 나눴다. 자, 신라가 통일 후에 영토가 넓어지면서 전에는 이제 5주 2소경이었었는데 이제 구주 5소경으로 넓혔습니다. 이건 통일신라 때 모습입니다. 통일신라. 자, 김수로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포했다. 바로 이게 금강가야가 어디에? 김해 중심으로 발전했던 국가였고요. 대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중심이었습니다. 고령. 대구 밑에 있습니다. 고령은요. 자, 김해 중심이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이성육부를 토대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려. 네,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입니다. 이성육부.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밑줄근 이곳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느 유적이냐? 통일신라 유적이랍니다. 통일신라 유적. 예, 통일신라 유적이고 연못이랍니다. 네, 통일신라 시대 연못이고. 자, 뭐가 14면체 주사위가 발견됐다고 하네. 14면체 주사위. 이거 뭘까? 귀족들이 그냥 갖고 논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놀이기구. 네, 놀이기구. 놀이 그냥 기구인데 자기들끼리 게임하면서 놀았던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자, 공검지, 그다음에 국남지, 벽골제, 그다음에 의림지, 그다음에 제가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쳐졌네요. 그렇죠? 예, 정답이 이게 되겠죠? 예, 정답이 안압지가 되겠습니다. 안압지. 예, 안압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공검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벽골제, 그다음에 의림지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사만 시대. 사만. 우리 이제 여러 나라에 성장할 때 사만 시대의 대표적인 저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에서 이제 벼농사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만들어진 저수지들이 바로 이겁니다. 공검지. 의림지, 제천 의림지, 뭐 김제, 벽골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백제, 국남지 같은 경우는 백제와 관련됐다고. 백제의 자, 왕들이 이제 궁궐의 어떤 뒷뜰에서 이제 만들었던 하나의 또 역시 뭡니까? 연못이 되겠어요. 이 국남지가 궁의 남쪽에 있다 그래갖고 국남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도의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가국가 쉽습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상경, 동경, 중경 나왔으니까 다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네요. 발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다? 이거 어디예요?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죠. 그다음 해동성국. 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대요. 자, 이거 뭡니까? 어디입니까? 발해 선왕 때요. 선왕 때. 발해 선왕 때 전성기였었죠. 발해 선왕 때 전성기. 자, 구서당 십정. 구서당 십정이라고 한다면 역시 언제냐면은 통일신라 때의 군사 조직입니다. 구서당 십정.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 이렇게 했었죠. 예, 그 구서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인, 말갈인들도 같이 여기에 중앙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민족 융합 정책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몽이 졸본 지역에 건국한 건 뭐죠? 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자,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했다. 자,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했다. 자, 중국의 어떤 그런 분열 시대를 이용해서 그들과 이제 동시에 교류하면서 이제 성장했다. 이것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인데 고구려 중에서도 어느 왕 때? 요것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수왕 때, 장수왕 때. 장수왕 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키워드 보시면 됩니다. 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대요. 백제가 멸망된 이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의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다. 왜? 이곳으로 도읍을 하여. 자, 의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하다. 그리고 완산주라는 지역이 있네요. 완산주. 완산주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전주 지역입니다. 전주. 자, 전주 지역을
도읍으로 해서 누군가가 지금 현재 새로운 나라를 세웠네요. 얘는 누굴까요? 이분은 자 이분은 견훤입니다. 견훤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 후백제. 자, 여러분 후백제에 대한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자 후백제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백제는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말에 그쵸 통일신라 말 상당히 지금 이제 사회 정세가 아니면 사회 혼란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농민봉기가 발생하고 있고 호적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호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뭐 후백제뿐만 아니고 후고구려도 만들어졌었죠. 왜 그러냐? 자, 신라 지금 이제 중앙에서는 지금 왕권 다툼으로 그들만의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중앙에서 당연히 지방을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당연히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자, 그들만의 싸움, 그들만의 어떤 그런 향락과 부패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지방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또 원종 애노의 난이라든가 아니면 적고적의 난 같은 또 농민 봉기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권문세족이, 자, 이거 권문세족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예.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 고려 후기의 모습이에요.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저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은 원나라의 빌부터 하고 성장하는 세력이었었거든요. 원나라의 빌부터 하고 성장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원간섭기의 모습입니다. 자, 각지에서 초적들이 봉기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초적들이 발생하였다. 2번, 니은 맞고요. 자, 망이망소의 난. 자, 망이망소의 뭔가 좀 천민의 어떤 느낌이 나죠. 이름에서부터. 자, 이건 언제냐면 무신정권 때입니다. 무신정권 때. 무신정권 때. 특히 이제 무신정권 때 무신들이 결국 문신들을 그렇죠. 문신들을 결국은 까고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자, 이러한 무신정권 때 하극상이 발생하면서 많은 민들이 어떤 민들이라든가 하층민들이 봉기가 막 발생하게 되죠. 왜? 나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는데 얘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권 때 이런 반란들이 상당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니죠. 이건 고려 말이죠. 이거 고려 중기입니다. 고려 중기. 고려 중기,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 후기. 자,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성장했다. 리을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몇 번이에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